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요즘 제가 우리 한국 방산 관련해서 기쁜 소식을 자꾸 전해드리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 또 기쁜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세계 3대 에어쇼 중에 하나죠. 영국의 판버라 에어쇼.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 팀도 가서 에어쇼 공연도 하고 있고 한 중에 우리 한국 항공우주 카이가 FA50을 출품해서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대박 조짐이 또 보인다는 겁니다. 이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 미국이 새로운 형상의 군용 대형 항공기 전익기 전체가 다 날개다라는 그런 스타일의 비행기를 만드는데 정말 앞서가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 보겠습니다. 이 5가지 단신은 러시아가 또 민가 지역을 공습했는데 이거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시리아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든 시리아든 뭐 민가 지역 가리지 않고 때리는 이 러시아를 보면 여기는 뭐 도덕성이 인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프랑스가 샤를 드골 항모를 태평양 배치를 선언했는데 이 관련 소식까지 해서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는 우크라이나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가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의 지즈르 알 슈그르 지역의 민간인 거주구역을 공습해 어린이 4명을 비롯한 1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이번 사건을 반드시 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란드 정부가 독일의 우크라이나 전차 공여 프로그램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240대의 T-71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동수의 레오파르트2 A4 전차를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44대의 전차라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독일은 많아야 20대 이상은 못 준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로봇계에 기관단총을 장착한 경비용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스스로 걸어다니며 표적이 식별되면 자동으로 사격을 퍼붓는 홍보 영상을 공개했는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디스토피아적 세계에서나 등장할 법한 악몽 같은 괴물을 탄생시켰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인겔스 조선소와 바스 아이론 웍스 등 주요 조선소들과 차세대 구축함 DDG-X 설계 및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4,000톤급의 대형 구축함을 2028년에 첫 인도를 목표로 본격적인 구축함 설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중국 견제를 위해 샤를 드골 항모 전단을 2025년에 서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항모전단과 함께 대중국 견제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적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인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자, 뭐 이런 5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폴란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PT-91 이 전차, 러시아의 T-72 전차를 냉전 이후에 폴란드가 서방 기술 접목해서 서방하고 조금 혼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한 그런 전차인데, 그걸 240대 가량을 지금 줬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걸 가지고 세계 기계화 예단을 편성하고 있는 중인데, 뭐 이거 기계화 예단 편성하면 또 엄청난 전력이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이걸 할 때 원래는 독일이 자신들이 치장물자로 가지고 있던 레오파르트2 A4 전차 그걸로 1대1로 교체해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제 레오파르트2 A4 전차가 바로 이겁니다. 독일이 냉전 시절에 1980년대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다가, 그래서 독일을 전차군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냉전이 끝나니까 독일은 바로 옆에 동쪽에 폴란드라는 완충 지역이 생겨버리니까 전차가 이만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감군에 들어가고 독일군 지금 뭐 한 18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서 전차도 지금 한 240대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치장물자로 돌린 겁니다. 그걸 또 치장물자로 다 보관할, 수천 대를 보관할 수 없으니까 뭐 스페인이다, 뭐 그리스다, 터키다, 여기저기 전 유럽에 다 팔았어요. 중고로. 그리고도 지금 엄청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폴란드에게 대신 1대1로 교체해 주기로 했는데 안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44대라도 달라. 그 44대가 이제 한 개 대대 분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못 주겠다. 많아야 한 20배 될까? 이제 이런 정도. 그리고 또 그것만 또 있는 것도 아니죠. 스페인이 우리가 레오파르트 A4 지금 치장물자 있는 거 좀 주겠다. 근데 그 스페인은 냉전 이후에 독일에게 중고로 산 거죠. 그걸 이제 독일이 인정할 수 없다, 안 된다. 또 막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크라이나가 강력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독일, 그리고 또 폴란드가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독일,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그들은 유럽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정도로 신뢰성, 도덕성,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이 어떤 그 봉사정신,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이 무슨 세계 리더가 된다는 것인지, 정말 독일, 한때 우리가 정말 근면성실한 그런 아주 우수한 나라, 훌륭한 나라로 생각했는데, 전쟁을 전 세계를 도탄에 몰아넣었던 최악의 두 가지 전쟁을 일으켰던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민족답게 정말 아주 본성이 뭐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겐바형 로봇인데 작습니다. 뭐 진돗개보다 더 작아 보이는데, 왜냐, 소총보다 더 작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AI가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뭐야, 저기는 내 이 기억에 없는 존재인데 사격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보 동영상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AI가 잘못하면 인류를 지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도덕적으로 아무리 AI가 우수하더라도 이 군사 무기에 AI를 탑재할 때 마지막 사격 명령, 이건 인간이 내리도록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법적 구속은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걸 인간이 명령 내리지 않고 그냥 여기 탑재되어 있는 AI가 바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정말 인류가 AI에게 지배되는 그 터미네이터 같은 그 영화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 러시아 같은 작자들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러시아는 이 인류의 어떤 적이 아닌가. 그 공산혁명을 통해서 60년을 인류를 고통에 몰아넣더니 지금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나오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급유기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같은 전익기 형상의 스텔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가 오는 2026년 첫 비행을 목표로 새로운 형상의 공중급유기 실물 사이즈 기술 실증기 제작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부가 최근 정보 요청서를 발행하고 통상 형상의 항공기보다 최소 30% 이상의 공기역학 특성을 제공하는 차세대 대형 기체 제작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복수의 방산 전문 매체들이 7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B2와 같은 전익기 형상에서 더 진보한 이른바 블렌디드 윙 바디, 즉 혼합 날개형 동체 형상의 대형 항공기 실물 사이즈 실증기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미 공군은 이 모델을 KC-Jet로 불리는 4세대 공중급유기는 물론 미래 수송기 모델에도 적용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 북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보잉을 중심으로 BWB 형상 항공기 기술 개발에 매달려 왔는데요. BWB 형상은 비행 제어가 다소 어렵긴 하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과 소음, 항력이 크게 감소해서 비행 거리와 페이로드가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BWB 형상은 동체 전체가 곧 주익이기 때문에 통상형 항공기 구조보다 더 큰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큰 경사각을 가진 수직 미익을 갖거나 아예 수직 미익이 없기 때문에 레이더 반사 면적 역시 통상형 항공기보다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엔진이 동체 상단에 설치되기 때문에 동체가 방음벽 역할을 해 제트 엔진의 소음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은 더 적은 연료로 더 먼 거리까지 더 무거운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문제는 일반적인 항공기와 공력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행 제어와 안정화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BWB 형상 실물 사이즈 대형 항공기 개발에 성공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공중급유기와 차세대 대형 수송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기술 개발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항공기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BWB 대형 기체 개발과 상용화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아는 항공기는 동체가 길쭉하고 그 길쭉한 동체 옆에 커다란 이제 길쭉한 날개가 붙어 있고, 그리고 뒤에 수평 미익, 수직 미익 이렇게 이제 있는 항공기. 우리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만드는 여객기들 다 그렇죠. 그런 여객기들을 바탕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공중급유기 만들고 조기경보 통제기 만들고 수송기 만들고 수송기 조금 더 뚱뚱하게 사이즈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날개인 이런 형상이죠. 그런데 요거는 전체가 다 날개보다는 그래도 주둥이가 조금 삐져나와 있죠. 그래서 블렌디드 윙 바디. 그래서 날개와 바디를 좀 블렌드한다 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넓적한 곳이 있죠. 이 전체가 이제 만약에 이게 여객기라고 보면 이 넓적한 이 사각형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여기가 전체가 승객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객기 딱 생각하면 창가석 그리고 중간석 그리고 또 창가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길쭉하게 있죠. 그런데 이건 이제 이런 그 좌석들이 거의 큰 체육관처럼 이렇게 사각형에 갖다 앉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화물도 적지 않은 이제 이런 스타일이 되고 날개도 크고 뭐 하다 보니까 빈 공간이 많으니까 연료도 많이 들어가겠죠. 양력이 좋으니까 연비도 좋아지겠죠. 이게 이제 군용기라고 보면 일단 군용기의 제트 엔진의 소음이 적에게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상에 있는 귀에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엔진이 이 위에 있다 보니까 이 엔진 소음이 여기 동체에 부딪혀서 하늘로 지금 반사가 되죠. 그래서 밑으로 잘 안 내려가요. 그런데 보통의 엔진은 날개 밑에 달려 있으니까 이 엔진 소음이 바로 지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음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고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날아오는 이 레이더파에도 조금 더 스텔시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공중급유기 사업을 보잉의 KC-46이 완전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KC-Y, KC-X, KC-Z 세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KC-Z 단계에 가서 이런 형상을 가지고 공중급유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스타트를 한다라는 것인데 정말 미국의 이 상상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력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식 가지고 우리 한국의 FA50 또 뭔가 대박을 터뜨릴 조짐 보겠습니다. 2022년은 FA50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FA50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제대로 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카이가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FA50의 성능 개량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지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2022 판보로 에어쇼에서 나토와 유럽연합 국가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성능 개량형 FA50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판촉전에 나섰다고 유럽 방산 전문 매체들이 현지 시각 7월 24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폴란드가 한국에서 FA50 성능 개량형 48대 구매를 확정하고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이다 라며 한국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등 FA50 구매를 추진 중인 국가들을 위해 FA50의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FA50 블락 20이라는 명칭으로만 알려졌던 이 성능 개량형은 공중급유 장치를 추가하고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헬멧 연동 조준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임무 컴퓨터와 항공 전자장비를 교체하고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을 부여한 고성능 버전입니다. 카이는 FA50의 핵심 개량 포인트로 레이더 교체를 추진 중인데요. 현재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1이 KF-21용 한국형 A사 레이더를 기반으로 TR 모듈 숫자를 약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춘 신형 A사 레이더 개발을 상당 수준까지 진척시켜 늦어도 3, 4년 이내에 양산기체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완성될 FA50 블락 20은 경량형 전투기 시장의 최강자로 평가받아온 자스-39EF 그리펜 NG 전투기에 필적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100km 중반대의 긴 탐지거리와 암람, 사이드와인더, 아이리스-T 등 다양한 공대공 무장 운용 능력, 심지어 경량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나 공대함 미사일 등 4톤 이상의 무장 능력을 갖추고도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으로 6천만 달러에 불과한 가격 경쟁력은 FA50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 기대되는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FA50은 폴란드 48대 수출이 확정되었고 말레이시아에 18대 플러스 18대 수출이 유력하며 콜롬비아 역시 20대 도입을 추진하며 우리나라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24년 이전에 이들 국가를 겨냥한 A사 탑재형 블락 20이 완성될 경우 2022년 6월 기준 확정 물량 280대, 최대 400대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미 공군의 ATT 사업 잠재 후보 기종들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해당 물량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TF-50이라는 명칭으로 미 공군에 제한된 FA-50이 미 공군 ATT 사업에서 승리할 경우 FA-50을 찾는 해외 구매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FA-50이 등장 20여 년 만에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효자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FA-50 이게 지금 이 폴란드가 48대 구매를 확정하는 기사가 나오니까 전 세계가 뭐야 48대? 뭐 괜찮은 건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말레이시아에도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는 18대 플러스 18대 일단 18대.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물량 이것만 합해도 86대가 되는 것이죠. 꽤 괜찮은 물량입니다. 거기다가 콜롬비아가 지금 이제 과거 이스라엘을 받는 크피르라는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 오래돼서 이제 폐기해야 되죠. 그래서 크피르 전투기 후속 기종을 검토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하지 말자라고 하던 중에 왜? 전투기가 워낙 비싸니까 그러던 중에 판보로 에어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피르 대체 20대 이 정도면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든 겁니다. 콜롬비아는 바로 인접해서 베네수엘라가 있기 때문에 안보가 좀 든든해야 되는 나라죠. 왜냐 콜롬비아는 친미 국가,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반미 국가죠. 물론 지금 이 바뀐 정권이 좀 친미해서 또 베네수엘라하고도 조금 뭐 친하게 지내려는 그런 정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통적인 이 적대 세력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FA-50 20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00대가 넘는 FA-50이 되죠. 여기다가 ATT 사업이라고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우리 T-50이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T-50을 이긴 보잉의 T-7이 아직도 제대로 못 만들고 뭐 3D 프린터로 만든다 하고 자랑을 하더니 아직도 완전히 삽질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니까 미 공군이 완전히 열받아 버렸죠. 그래서 지금 ATT 사업이라고 해서 고등 전술 입문 훈련기 사업을 다시 따로 일부러 떼냈어요.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저 T-7 저놈들에게 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새로 이제 전술 입문 그러니까 실제 전투까지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한국으로 치면 리프트 모델 TA-50 버전이죠. 그걸 이제 이 TF-50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 공군에서는 이거 소유 제기를 400대를 했고 지금 미 의회에서 280대를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1차 물량이 280대입니다. 그래서 이 280대에서 폴란드나 지금 뭐 이 지역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야 한국 저 괜찮은데 FA-50 왜냐 이것도 록히드 마틴이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으니까 여기 록히드 마틴 지분이 또 있어요. 한 대 팔면 한 200만 달러 가까이의 돈을 록히드 마틴에게 이 100에서 200만 달러 정도를 로열티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뭐 록히드 마틴이나 마찬가지잖아.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ATT 사업까지 먹어버리면 이거는 뭐 21세기 최대의 어떤 그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2인승을 1인승으로만 좀 개조를 해도 더 많이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깝고 그리펜 NG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조금 항속거리 더 길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다가 프로그램 코스트를 딱 적용하면 한 1억 달러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프로그램 코스트 그러니까 이 여유 부품이라든지 각종 옵션 추가해도 6천만 달러 수준의 이 가격으로 지금 폴란드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른 나라가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 것입니다. 이런 서방제 전투기 중에 이 정도 가격은 없죠. 거기다가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쳐다보면 바로 미사일 날아가는 사이드와인더 9X, 아이리스-T 이런 거 바로 그냥 날려버리는 이런 공중전 능력. 거기도 암남 쏠 수 있죠. 우리 KFX, 그 KF-21에 들어가는 레이더가 1제곱미터 기준의 항공기 그러니까 라팔 정도 유로파이터 수준의 항공기에 대해서 160km 이상에서 탐지를 합니다. 물론 뭐 F-15나 수호-27 이런 거는 뭐 200km 훨씬 넘어서 탐지를 하고 그런데 그 TR 모듈이 KF-21용 TR 모듈이 한 11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한 80% 그러니까 한 800개 정도 TR 모듈로 요 주둥이가 작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걸 다시 만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도 한 150km, 140km 정도 A사의 레이더로 볼 수 있으면서 암람 쏠 수 있죠. 뭐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으로 근접전에서 그냥 막 쳐다만 보면 적기 격추할 수 있죠. 거기다가 가격은 6천만 달러. 프로그램 코스트 전체를 다 해서 굉장히 시장 파괴적인 그런 모델이 될 것 같다. 요거 1인승으로만 개조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도 지금 잘 팔리니까. 아무튼 이 FA-50 계속 대박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